1483년 영국 런던탑의 북쪽 탑에서 2명의 어린 왕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왕국은 침묵했고 궁정은 자연사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흐른 뒤 탑의 벽 속에서 2구의 작은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은 왕자들이 돌아왔다. 환호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신원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편지, 그림, 유골, 그리고 왕실이 봉인한 보고서들. 진실은 여전히 런던탑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500년 넘게 영국 왕실을 뒤흔든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483년 4월, 영국의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에드워드 4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왕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의 장남 에드워드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곧 왕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9살 동생 리처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부재를 견뎌냈죠. 왕의 동생이자 두 왕자의 숙부인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가 나섰습니다. 그는 조카들을 보호하겠다며 런던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런던탑은 왕실의 거처이자 요새였습니다. 사람들은 왕자들이 안전하게 대관식을 준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들이 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관식 준비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왕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정은 조용했고 궁중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스터 공작 리처드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들의 출생이 적법하지 않다며 왕위 계승권을 부정했습니다. 에드워드 4세가 결혼 전에 다른 여인과 약혼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리처드는 리처드 3세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두 왕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 궁정은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자들은 더 이상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은 서서히 역사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탑의 북쪽 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경비병들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여겼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병사는 탑 꼭대기에서 2개의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죠. 궁중의 한 하녀가 비밀리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해리스였습니다. 그녀는 왕자들이 사라진 날 밤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탑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탑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거운 물건을 끌어당기는 듯한 소음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탑 근처에서 작은 금빛 1000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왕실 문양이 새겨진 천이었습니다. 앤 해리스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궁정은 이미 침묵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왕자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금지되었고 누구든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반역죄로 다스려졌습니다. 앤은 일기를 집지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 역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불에 탔고 일기는 재 속에 묻힐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일부가 남았습니다. 리처드 3세는 즉위 후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궁중 사제는 왕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왕은 조카들이
자신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제는 왕에게 기도를 권했지만 왕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공개적으로 왕자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485년 리처드 3세는 보즈워스 전투에서 헨리 튜더에게 패배하고 전사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왕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헨리 7세는 왕위에 오른 후 왕자들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혹은 찾았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왕은 왕위의 정당성을 위해 과거를 묻어야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자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674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탑을 수리하던 인부들이 계단 아래 벽을 허물다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벽 속에는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 구의 작은 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뼈였습니다. 상자 옆에는 금빛 천조각과 왕실 문장이 새겨진 작은 단추가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즉시 왕실에 보고했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라진 왕자들이 마침내 발견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찰스 2세는 유골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사람들은 왕자들이 드디어 안식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은 공식적으로 이 유골이 왕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능성이 높다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유골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왕자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구는 12살 정도였지만 다른 한 구는 15살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리처드 왕자는 사라질 당시 9살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9세기 초 한 미술상이 왕실 소장 그림을 복원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를 그린 초상화였는데 복원 과정에서 왕자의 눈동자 방향이 원래와 다르게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눈동자를 다시 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술상은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얼마 뒤 그의 작업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불에 타 숨졌고 그림도 함께 소실되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노트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이 변해 누군가 왕자의 시선을 바꿨다. 원래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자유를 향해 이 기록은 왕실 문서고에 보관되었고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런던탑 지하 금고를 정리하던 중 또 다른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골이었는데 놀랍게도 얼굴 구조가 왕자 초상화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자가 살아서 성인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왕자의 정체성을 훔친 것일까요? 1934년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의 비밀 서고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봉투에는 RR이라는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리처드 3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아직 왕좌에 앉아 있다. 역사학자들은 편지가 위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필체가 리처드 3세의 다른 문서들과 일치했습니다. 잉크와 종이의 연대 측정 결과도 15세기 후반과 일치했습니다. 편지는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자들이 살아서 어딘가로 떠났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왕좌에 앉은 P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혹시 헨리 7세나 그의 후손들이 실제로는 왕자들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왕자들의 후손이 어딘가에서 왕실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1952년 런던탑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한 기록관 헨리 메이슨은 비공개 문서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오래된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보관소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이상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왕자가 돌아온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인장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지에는 ER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렉스, 즉 에드워드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메이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지하 금고에서 더 많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왕의 후손이다. 하지만 왕실은 나를 버렸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지켜왔다.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 편지는 누가 쓴 것일까요? 정말로 왕자의 후손이 존재했던 걸까요? 왕실은 이 발견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메이슨의 죽음은 의문사로 남았고 그가 발견한 문서들은 모두 왕실 문석으로 옮겨져 봉인되었습니다. 1990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 왕실은 비밀리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된 유골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왕실 내부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참여했던 한 과학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유골은 왕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골의 유전자가 현재 왕실보다 더 직접적인 왕실 혈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그보다 높은 혈통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얼마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그의 연구실에서는 불에 탄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읽을 수 없었지만 맨 아래 한 문장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왕좌는 잘못된 피가 차지했다. 2020년 영국의 한 외신에 놀라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왕실의 비밀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현 왕실과 99.7%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왕실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지만 유전자 결과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왕자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왕자들의 보호자였던 가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코틀랜드로 도망쳤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스코틀랜드라는 단어는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실제로 15세기 말 스코틀랜드 궁정 기록에는 신원 미상의 두 소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소년은 귀족의 자제로 추정되었고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숨겨야 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바로 사라진 왕자들이었던 걸까요? 2024년 BBC 다큐멘터리 팀이 왕실의 특별 허가를 받아 런던탑 지하 비밀구역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중 제작진은 벽 틈에서 오래된 석함을 발견했습니다. 석함 안에는 2개의 작은 치아와 금속 명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명판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린 자유롭다. 리처드와 에드워드, 1483년. 하지만 과학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아의 연대는
16세기 중반, 즉 1500년대였습니다. 왕자들이 사라진 시기보다 60년에서 70년 정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아는 누구의 것일까요? 왜 왕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왕자들이 실제로 탈출했고 그들의 후손이 나중에 이 표시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누군가 왕자들을 기리기 위해 상징적인 유물을 남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2024년 말 영국 왕실은 조용히 한 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된 유골이 왕자들의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실은 추가 설명을 거부했고 언론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은 짧았고 어떤 대안적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탑에 붉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공식 행사는 없었습니다. 조명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다음 날 아침 꺼졌습니다. 왕실은 이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런던 탑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이상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밤마다 탑 앞에 흰 장미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미는 신선했고 누군가 매일 밤 새로 가져다 놓는 것 같았습니다. CCTV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장미를 놓는 사람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을 골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한 경비원은 새벽 4시경 희미한 여성의 실루엣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장미를 조심스럽게 땅에 놓았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다가가려 하자 여성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여성의 목격담은 여러 경비원들로부터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이 왕자들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유령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들들이 사라진 후 평생 슬픔 속에 살다 149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아들들의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아들들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장미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왕실은 이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요크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자들이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유골, 편지, 그림, 증언들. 하지만 결정적인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왕자들은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어딘가로 떠났을까요? 그들의 후손이 정말 존재할까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왕자들이 프랑스로 망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스코틀랜드에 숨어 살았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수도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리처드 3세는 정말 조카들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주었을까요? 편지에 적힌 그들은 떠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자의 안전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런던 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탑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벽 속에, 땅 밑에, 어둠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진실은 아직 거기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흰 장미는 여전히 나타납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비원들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장미는 그저 거기 있습니다. 신선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게.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훨씬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하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왕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 미스터리에 매료될 것이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이고, 새로운 이론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런던탑은 침묵할 것입니다. 벽은 비밀을 지킬 것이고, 어둠은 진실을 감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벽 속에서, 땅 밑에서, 혹은 하늘 위에서 왕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진실을 2023년 한 노부인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된 귀족 가문의 후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한 가지 비밀을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왕자들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들은 16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는 위험을 피해 시골로 도망쳤고 농부의 아들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일부 가족들에게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제작자는 편지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은 거절했습니다. 편지를 공개하면 가문의 위험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이 완전히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작자는 편지를 사진으로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부인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만남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노부인은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자는 노부인의 연락처를 받았지만 며칠 후 전화했을 때 번호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택을 다시 찾아갔지만 저택은 비어 있었고 근처 주민들은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노부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5년 현재 런던탑 박물관에는 왕자들에 관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그들의 초상화, 역사 기록, 그리고 발견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전시실을 둘러보며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리처드 3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누구는 헨리 7세를 의심합니다. 또 누구는 왕자들이 살아남았다고 믿습니다. 전시실 한쪽에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글, 왕자들의 명복을 비는 글, 그리고 자신만의 이론을 적은 글들. 방명록은 금방 가득 찹니다. 왕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전시실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전시실을 청소하는 직원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거나 초상화 속 왕자들의 눈이 자신을 따라보는 것 같다거나 대부분은 그저 상상이라고 웃어넘기지만 어떤 직원들은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런던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런던 탑도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발자국은 북쪽 탑에서 시작해 정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탑에서 나와 자유를 향해 걸어간 것처럼 경비원들은 즉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내리는 장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아침 햇살에 녹기 시작했고 정오가 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어둔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왕자들의 유령이라는 주장부터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왕실은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사진은 며칠간 화제가 되었다가 이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런던탑의 경비원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탑 꼭대기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거나 경비원들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런던탑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왕자들의 영혼이든 역사의 기억이든 무언가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왕실 문서고 깊은 곳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봉인된 상자들, 잠긴 서랍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진실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일까요? 왕실은 왜 그 문서들을 봉인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어떤 비밀은 너무 오래 숨겨져 있어서 진실과 전설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왕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는 계속 변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이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왕자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고 그들의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미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어쩌면 모든 증거는 이미 발견되었고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런던탑의 밤은 깊어갑니다. 관광객들이 떠나고 경비원들만 남습니다. 탑은 어둠 속에 잠깁니다. 바람이 불면 오래된 돌벽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경비원들은 그저 바람소리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립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처럼, 웃음소리처럼, 자유를 노래하는 소리처럼 흰 장미는 오늘도 나타날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누군가 조용히 탑 앞에 장미를 놓을 것입니다. 장미는 신선할 것이고 아름다울 것이고 신비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사람들은 다시 그 장미를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누가 놓는 걸까? 왜 놓는 걸까? 무엇을 기억하려는 걸까? 왕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미스터리는 전해질 것이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스터리 그 자체가 왕자들을 기억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진실보다 전설로 남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런던탑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왕조가 바뀌어도 탑은 변하지 않습니다. 탑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탑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탑은 말하지 않습니다. 탑은 침묵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진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벽 속에, 시간 속에 언젠가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며 혹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을 선택하며 왕자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았습니까?
당신들의 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의 영혼은 자유로운가요? 당신들은 행복했습니까? 질문들은 계속됩니다. 답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간자 그들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와 리처드, 12살과 9살, 왕자들, 형제들, 아들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런던 탑의 시계가 자정을 알립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500년이 지났고 500년이 더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을 것입니다. 왕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런던 탑은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탑은 그저 서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며, 기억하며, 비밀을 지키며, 영원히.